회의실 공기가 죽은 금속처럼 식어 있었다. 김 부장은 늘 그랬듯 자리 끝에서 메모를 정리했다. 손끝이 유리컵에 닿자 얇은 수면 같은 진동이 퍼졌다. 그는 잠깐 멈춰서 그 진동을 바라봤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의 신호가 숨어 있는 듯했다. 그날 오전 인사팀에서 새 보고서가 돌았다. 기억 데이터 관리 규정 개정안. 그는 그 문서의 몇몇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다. 직원 개인의 기억 접근은 관리자의 승인하에만 가능하다. 이상한 문장이었다. 기억을 관리한다는 표현. 하지만 아무도 이상해하지 않았다. 점심 무렵 그는 회의 중 조용히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누군가 김 부장님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CCTV엔 그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5층 버튼을 누른 뒤 화면이 잠깐 흔들리고 그 이후 기록은 사라졌다. 그날 이후 김 부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뒤 내부 메신저엔 이런 문장이 돌았다. 김 부장 퇴사 처리 완료. 퇴사. 아무도 사표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다. 회사는 늘 그렇게 공백을 덮었다. 이현은 그 공백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계약직 감사 담당으로 사라진 문서와 지워진 메일을 복구하는 일을 했다. 보고서에 남은 로그를 따라가며 이현은 이상한 폴더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B3 메모리 스토어 SS 김. 그는 곧 깨달았다. 회사의 B3층엔 존재하지 않는 구역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엔 2층 다음이 바로 4층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가 문득 손끝으로 그 빈 공간을 짚었을 때 화면 속 커서가 순간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이현은 회사 건물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엔 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마치 지하 어딘가에서 오래된 파이프가 새고 있는 냄새. 그는 결심했다. 내일 B3층의 문을 찾아가리라. 마지막으로 그가 본 건 본사 빌딩 외벽에 반사된 희미한 불빛이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김 부장의 얼굴이었다. 보안실 근처 복도는 새벽 냉기처럼 서늘했다. 이현은 근무자 교대 시간에 맞춰 건물로 들어왔다. 모든 층의 조명이 절전 모드로 깜박였다. 엘리베이터는 2층에서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비상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2층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변했다. 형광등의 색이 누렇게 탔다. 계단 벽엔 오래된 안내판이 반쯤 벗겨져 있었다. 비일 문서 보관실, B 서버실. 그 아래 희미하게 긁힌 글자가 있었다. B3 저장소. 마지막 단어는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는 손전등으로 비췄다. 기억 저장소.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대신 카드리더기 대신 오래된 금속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그가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새어나왔다.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수십 개의 저장 캡슐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각 캡슐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SI YK 파크 그리고 김 부장 SS 김. 그는 천천히 캡슐 앞에 다가갔다. 내부엔 액체 같은 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떤 리듬, 어떤 맥박. 그 순간 벽면 스피커가 미세하게 울렸다. 접속 로그 감지. Unauthorized entry. 경보음 대신 낮은 숨소리 같은 노이즈가 퍼졌다. 이현은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캡슐을 바라봤다. 그 안에 빛이 점점 사람의 형상을 띠었다. 넥타이, 셔츠, 그리고 눈. 그가 아는 얼굴이었다. 김 부장이 그 안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현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때 벽면 패널이 켜지며 숫자들이 흐르기 시작했다. 메모리 싱크 78%. 그 수치가 올라갈수록 복도의 형광등이 깜박였다. 이현의 시야가 흔들렸다. 잠깐 자신의 이름이 그 캡슐 표면에 겹쳐 보였다. SS 김 Y.D. 그는 숨을 멈췄다. 빗속에서 김 부장의 입모양이 다시 움직였다. 너도 이미 여기에 있다. 그날 이후 이현은 자신이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음을 느꼈다. 출근, 점심, 회의, 퇴근. 그러나 동료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제는 친절했던 과장이 오늘은 그를 모른 척했다. 사무실 구석의 달력이 날짜를 건너뛰었다. 9월 12일 다음이 9월 15일이었다. 그는 그 차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입을 여는 순간 현실이 더 멀어질 것 같았다. 밤마다 그는 B3층의 장면을 떠올렸다. 캡슐 속 김 부장의 눈빛.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달은 자의 표정이었다. 그 표정을 따라가기 위해 이현은 회사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프로젝트 마인드 스토어. 로그.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기억은 자산이다. 그러나 과잉된 자산은 부채가 된다. 프로젝트 명단의 마지막 줄엔 김 부장의 이름과 함께 테스트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줄엔 대상 이현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모니터를 껐다. 그때 화면이 꺼진 뒤에도 반사된 자기 얼굴 위에 낯선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것은 김 부장의 실루엣이었다. 며칠 뒤 인사팀에서 메일이 왔다. 이현님,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일시 제한됩니다. 그는 곧 깨달았다. 누군가 그를 기억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B3층 버튼이 없었지만 그날 밤 그는 손끝으로 패널을 눌렀다. 투명한 표면 아래에서 잠깐 불빛 하나가 반응했다. B3.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던 시간은 1분도 1시간도 아니었다. 시간의 단위가 무너진 어딘가에서 멈춘 듯했다. 문이 열리자 이전과 다른 B3층이 그를 맞았다. 공간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캡슐 대신 수많은 모니터가 천장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각 화면엔 서로 다른 장면이 흘러갔다. 회사 식당, 회의실, 옥상,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는 복도. 그는 화면 속 자신을 보았다. 화면 속 그도 동시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기와 94%. 어디선가 자동음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복제된 기억 속을 걷고 있음을 깨달았다. B3층은 단순한 보관소가 아니라 현실과 기억이 맞닿은 중간지대였다. 김 부장은 그곳으로 이주한 것이다. 모니터들 사이를 걷던 그는 한 화면 앞에서 멈췄다. 그곳엔 김 부장이 앉아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회사란 게 뭔지 아나, 이현 씨. 이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긴 그 회사의 그림자야. 우리가 잊은 것들이 모인 곳이지. 왜 여기에 남았습니까? 남은 게 아니야. 기록된 거야. 김 부장의 목소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과 달랐다. 마치 회로 속을 흘러가는 전류처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위에서 그걸 통제하려 했지. 인간의 기억을 자산으로 묶는 일. 근데 누군가 그걸 거부했어. 나였지. 그가 천천히 웃었다. 결과는 이거야. 나를 지웠지. 하지만 완전히는 못 지웠어. 데이터의 틈새엔 항상 잔상이 남거든. 그 순간 이현은 이해했다. 김 부장은 사라진 게 아니라 남은 것이다. 현실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그는 현실을 초과한 것이다.
그럼 나는요? 넌 중간에 끼어버린 거야. 복구하려던 순간 네 로그가 내 기록과 섞였어. 그래서 내가 여길 본 거군요. 그래. 자네가 날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자네를 불렀지. 모니터의 빛이 서서히 꺼져갔다. 이현은 발밑에서 느껴지는 진동을 들었다. 지하 전체가 호흡하듯 흔들렸다. 벽면의 숫자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싱크 98%, 99%, 100%.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정적 속에서 이현은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엔 아무것도 없었다. 달력은 다시 9월 12일이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듯 했다. 그러나 휴대폰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이름이 긴 면으로 저장되어 있음을 보았다. 회사 인트라넷의 인사정보에도 같은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김현 부장 전략기획팀.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오래된 스피커가 다시 켜졌다. 메모리 동기화 완료. 새로운 세션을 시작합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에선 빌딩의 불빛들이 규칙적으로 전멸하고 있었다. 모든 창문이 동시에 깜박이는 그 리듬은 심장박동과 닮아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쩌면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지도 몰랐다. 어딘가 B3층의 또 다른 어둠 속에서 또 한 명의 김 부장이 깨어나고 있었다.